12월 첫째 주 KMATV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호법안 처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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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400만 회원들이 국회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외쳤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보건복지의료단체 대표 회원들 6만여 명은 지난 11월 27일 국회 앞 간호법 제정 저지 총궐기대회에서 연대의 공고함을 재확인하고 간호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투쟁 전개를 선언했습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국민 건강을 위험에 빠뜨릴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라며 우리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400만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폐기를 위해 더 강경한 행동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의료인의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법 개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혀 보건의료계의 우려와 분노를 낳고 있습니다. 의학단체들이 연합하여 비의료인 건강관리 서비스 허용을 의료 영리화로 규정, 즉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비의료인이 만성질환자에게 환자 건강관리 및 교육 상담을 지원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를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특히 앞서 개인 건강정보의 상업적 유출과 서비스의 상품화, 고급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심화, 의료 영리화 우려 등으로 의료계 및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관련 법안들이 폐기된 바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료와 관련한 시민단체 또한 기획재정부가 추진 중인 보건의료 분야를 포함한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법 역시 의료 민영화의 단초라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불똥이 의료계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해 구호 활동을 펼쳤던 의료기관 재난의료지원팀이 경찰 특별수사본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현장에 파견됐던 2개 병원 의료진들이 4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고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 상황실도 7시간 넘는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재난의료지원팀 매뉴얼대로 움직였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의료진들이 국회 국정조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의료진들은 사직하고 싶을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러한 처우에 앞으로 누가 응급 중환자 의료에 종사하겠느냐라고 토로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의 단순 착오 청구를 수년간 방치하다가 한꺼번에 부당 청구로 엄청난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례가 반복돼 의료계의 비판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원협회 등에 따르면 의료기관 가운데 단순히 고시 변경을 인지하지 못했다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 곳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의료계의 문제 제기는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 유한욱 회장은 잦은 고시 변경을 일개 개원이가 모르고 착오 청구를 한 것을 심평원이 수년간 잡아내지 않고 있다가 개별 개원이에 막대한 비용으로 청구하고 있다라며 연간 4천억 원이 넘는 정부 지원을 받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태만으로 의료기관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며 조속한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의 강력한 반발로 한방물리요법 건강보험급여화 논의가 일단 미뤄졌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한방의료행위 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5개 한방물리요법을 건보급여 대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6개월 뒤에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한방물리요법의 의학적 근거라는 급여의 기본 충족 요건 외에 소요 예산도 쟁점이었는데요. 의료계는 5천억 원을 추계한 반면 한의계는 250억 원을 추계해 극명한 의견차를 보였습니다. 이와 관련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대한정형외과의사회 등은 급여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한편 심평원은 한방춘하요법 심사 강화 계획을 밝혀 이목이 쏠립니다.
국가건강검진의 대부분을 맡고 있는 1차 의료기관들이 건보공단의 현지 조사에 적극 대응키로 했습니다. 사실상 표적 조사를 벌인 뒤 과도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의혹 때문입니다. 한국건강검진학회에 따르면 일부 지역에서 분변 잠혈 검사의 양성률이 높다는 이유로 현지 조사를 받거나 이상 지질혈증 검사와 청구 과정에서 생긴 단순 실수를 부정 청구로 처벌받는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신창록 회장은 검진기관의 신뢰성을 의심하고 개별 기관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규정을 적용해 환수하는 건보공단의 행태는 과연 의료기관들을 상생의 대상으로 대하는지 그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내 의료체계에서는 중환자가 300명만 발생해도 비상사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는 최근 국회 토론회에서 2021년 10월부터 월 2,000명 이상의 초과 사망, 즉 예상치보다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는데요. 특히 최근 2년간 초과 사망자의 약 절반가량이 비코로나 환자였습니다. 김영삼 연세의대 교수는 위중증 환자가 하루 300명을 넘어서면 대처 능력에 비상이 생기는데 이미 400명 이상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지영 중환자의학회 회장은 낙후된 중환자 진료 시스템이 개선되지 않으면 감염병 사태가 다시 찾아왔을 때 불행한 상황을 또 맞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12월 중 중증 응급, 분만, 소아 분야 등 필수 의료 강화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시를 운영하고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예방 및 소방시설의 규정 강화가 일방적으로 추진되면서 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소방청의 관련법 개정안에 따르면 건축물 신축을 비롯해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용도 변경 또는 대수선 등의 상황에서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의 건축 허가 동의를 구해야 합니다. 의협은 자동화재 탐지 설비, 화재 수신기와 같은 소방설비 제품, 유형, 제조사 등이 매우 다양하고 지자체별 사업 주관업체가 상의하고 연동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 중인 경우 설비 교체 부담까지 생길 수 있다며 반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의사인력 지역 불균형 문제는 왜 해결이 어려울까요? 정부와 정치권은 의사 수를 늘리고 지역의사제를 실시하면 해결될 것이라며 관련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지만 의료 전문가의 분석은 접근부터 달리 볼 것을 공고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들의 근무지역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출신지역, 의대 졸업지역, 전문의 수련지역 등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요인들과 실제 근무지역이 일치하는 비율은 24.9%에 불과했습니다. 정책연구소는 그 이유로 중앙정부의 지원 부족을 지목했습니다. 연구소는 의료 취약지 근무 의사에 대한 경제적 인센티브, 추가적인 수가 지불, 의료기관 이전 지원금 제공, 세제 혜택과 같은 행정 지원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의료 패러다임이 고속으로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존 의대 교육으로는 융합형 인재를 기를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특히 기초의학 분야가 위축되며 미래 사회에서 활약할 의사 출신 기초과학자 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개선할 교육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와 관련 왕규창 의학 한림원 원장은 기초의학을 보호 육성 학문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영미 고려의대 교수는 의대 통합 6년제 실시를 제안했습니다. 의대 통합 6년제는 이중, 복수전공 선택 및 기초과학 등 인접 학문 접근 가능성을 높일 것인데 이때 의대생들이 교육과정을 자율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것으로 뉴스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